해마주의 시선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밤 11시에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50분 생방송으로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이 늦은 밤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 밤 늦은 시간까지 또 나와야 하고. 네. 지금 우리가 11시 방송, 그다음에 밤 12시 방송, 월요일 날 12시 방송이죠? 낮 12시에 하고 다시 낮 11시에. 하고, 그다음에 밤에 또 11시 방송하고, 네. 또 내일 또 집에 가가지고 이빨 닦고 자고 일어나면은 또 11시 방송. 24시간 동안 이 주식에 대해서 3번의 주제를 갖고 와야 하고 3번의 방송을 해야 합니다. 네. 뭐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면 이 한 몸 끝까지 이 늦게까지라도 저는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밤방송 처음으로 시작한 만큼 낮방송과는 또 차별화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매번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들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가실 분들은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 모든 정보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략하는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매수, 매도가 같은 전략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밤 11시인데 사실은 미국 증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첫 시간입니다. 네네네. 사실 전문가님이 뭐 미국 증시 얘기 굳이 뭐 해야 되냐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전문가님이 좀 좋아할 만한 부분이 네. 테슬라가 지금 4.7% 정도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엄청나게 좋네요. 그리고 반면 엔비디아는 네.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테슬라가 상승하는 것보다 네. 엔비디아 주가가 빠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테슬라 오르는 것보다 엔비디아가 빠지는 게 더 좋은가요?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상승하면 SK 하이닉스만 이게 수급 야금야금 먹으면서 올라가면서 시장 수급을 다 뺏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수급이 빠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2.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브라더. 그래도 엔비디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아이고 있는데. 뭔 상관입니까 저하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 시장이 상승하고 네. 제 종목도만 상승하면 되는 건데 네. 사실 엔비디아 열풍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엔비디아가 주가가 상승하니까 네. 엔비디아 막 다 외치고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 국내 시장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엔비디아 상승하면 SK 하이닉스가 수급은 야금야금 다 먹는데 시장이 수급들 다 먹는데 뭐 엔비디아 상승해봤자 우리한테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뭐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표주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꽤나 많을 거고 비중도 뭐 크게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고점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고점이라고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점이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차라리 고점에서 네. 이 위에서 카이나를 잡는 것보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부각이 되지 않고 새롭게 금리 정책과 기대감에 네.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네. 월봉, 일봉, 추봉 다 무너진 분봉까지 다 무너진 소외받은 우량주들은 찾는 게 더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사실은 아직도 상승 베팅을 하는 서학 개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네네. 지금 조정을 받을 때마다 서학 개미들은 엔비디아를 더 모아간다고 하는데 네네. 뭐 그렇다면 사실은 더 지속적인 상승을 점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사실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사실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네. 단순한 반등일 뿐 호재가 있어서 상승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기술적 반등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거봐 엔비디아는 파란 색깔일 때 샀어야 했어. 파란 색깔 때 안 사고 너네들 뭐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개인 투자자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단순히 기술적 반등만 보고 그걸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소중한 돈들을 자원을 함부로 엔비디아에다가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중한 돈을 차라리 그동안 많이 빠진 테슬라나 네. 그다음에 아마존이나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자금이 많은 국가가 어디입니까? 애플하고 아마존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요소를 하고 있는 데가 테슬라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애플이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아마존닷컴도 그래요? 아마존도 0.9%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도 오늘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여타 다른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그중에서도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상승폭 5%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무슨 호재가 있나 봐요. 사실 테슬라가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네. 2차 전지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트럼프가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도 못하고요. 트럼프가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에 다 부시겠습니까? 절대 못 부시고요. 우리한테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장점이 뭐냐면은 네. 트럼프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다. 이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2차 전지가 빠질 것이다. 그런 얘기 벌써부터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게 맞는 건데 테슬라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상승합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네. 하지만 테슬라가 상승하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에 상승할 타임에 어느 정도 비비 언덕이라도 테슬라의 명분을 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내 시장은 솔직히 제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시장은 우리 국내 시장을 여러분들 네. 우리 국내 시장은 말입니다. 네. 미국 시장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려면은 더럽고 치사해도 국내 시장 환경에 맞춰줘야지. 지금 국내 시장이 그동안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미국 시장 해야 한다. 미국 반도체 해야 한다. 그 미국 반도체 지금 일주일 전에 간 분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으로 가고 싶었다면 좀 진작에 일찍 가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제 와서 간다고. 아유. 이제는 우리 증시가 이제 약간 환율도 떨어지고 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남아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2분기 차량 납품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5% 넘게 상승폭 확대하는 중입니다. 사실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우리 2차 전지주가 뭐 따라 올라간다라는 공식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2차 전지 사실 오늘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6%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마침 2차 전지가 반등하는 이 타이밍에 테슬라가 함께 올라주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제약바이오주들도 굉장히 강했고 조선주들도 강했고 여러 가지 강했던 섹터들이 있는데 한번 어떤 섹터들이 주인공이었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의 마감 브리핑 한번.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네. 이 밤 11시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내일 상승 종목 무엇일까요? 히든 종목 무엇일까요? 네. 수익 몇백 프로 이 수익들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국내 증시도 못하는데 뭘 해외 증시가 합니까? 네. 우리는 해외 증시가 어떤 종목이 올라갔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인 측면보다 미리 미 증시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하고 그와 연관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거 그것만 제대로 전략만 잡아도 여러분들은 미국 시장이 아니더라도 국내 시장 환경에 맞추시면은 무조건 돈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감 브리핑 저희 같은 경우는 11시 때는 마감 브리핑 형식으로 오늘 국내 시장의 마감 브리핑 그리고 어떤 섹터를 봐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시장이 뭐가 올라가지 않아야 시장이 상승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들을 다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나는 하루에 마감 브리핑 몇 번 하는 거야 도대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어느 정도 투심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님이 딱 저런 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보면 오늘 불장인 줄 알겠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코스피가 특정 우량주만 올라가고 네. 지수만 높이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네. 뭐 코스닥은 나는 무슨 코스닥은 상패가 된 줄 알았어요. 그만큼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같이 못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 차트는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코스피가 0.23% 상승 종목은 381개, 그다음에 하락 종목은 495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닥이 지수를 견인을 했죠. 코스피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코스피의 지수를 견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하면 코스닥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여줘야 코스피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 특정 우량주들이 올라가봤자 뭐하냐고요. 투심이 개선이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중소형주들이 어느 정도 투심이 개선이 돼줘야 코스피 쪽도 지수를 같이 견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코스닥 쪽은 오늘 상승 종목이 862개, 그다음에 하락 종목이 702개. 비록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네. 투심 개선은 금전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지수가 오르더라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하락 종목이 항상 더 많았기 때문인데 그렇지. 오늘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상승하는 그렇죠. 종목이 어쨌든 더 많았어요. 전문가님이 이제는 강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투심이 개선됐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간은 이탈이 나오고 코스닥 시장을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역시나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과 제약 네. 바이오주들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와 2차 전지 위주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한번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자, 할게요.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한다. 이것보다는 저는 네. 이제부터는 2차 전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봐야 한다. 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 저도 아는 시청자분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2차 전지 그동안 엄청나게 물려 계셨던 분들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아니 2차 전지 실적도 안 좋고 안 좋고 트럼프가 자꾸 2차 전지 빠개버린 죄송합니다. 2차 전지 부셔버린다고 하는데 네. 2차 전지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맞습니다. 오, 2차 전지 얘기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투심으로 강했던 화장품, 이 하이에나 관련주들, 죄송합니다. 화장품, 동해가스, 뭐 전선주 이런 거 들어갈 겁니까? 솔직히 그 종목들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차트상 계속 올라갔지만 당이나 같은 경우는 그걸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확신이 없어서 윗골이 다리고 이탈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안 그래도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 사실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주목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오늘 좀 크게 빠졌습니다. 아닙니다. 기술주가 올라가지고 빠진 거죠. 사실 그동안 투심으로 갔던 거지. 네. 그 강원랜드 가면 치치치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도박? 네, 도박하는 것처럼 그게 시장이 어려우니까 네. 최근에 계속 올라갔던 종목들만 네. 개인 투자자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예전에 높았던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우면 안 되겠다. 화장품 또 가야지. 아유, 안 되겠다. 아유, 전선주 가야지. 네. 아유, 안 되겠다. 이거 또 통해가스 가야지.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올랐던 섹터들을 기억하고 그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주식 방송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주식 방송 쪽에서는 뭐 갑자기 한국가스공사가 PI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나오고요. 네네. 이거 상승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분도 상승하기 전에 제발 좀 미리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투심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했는지 그 섹터 목록들을 이 화면에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 50인치 보시는 분들은 우리 종목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65인치 TV로 보고 계신 분들은 소파에 앉아서 보셔도 되고요. 42인치로 TV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TV 앞에 지금 와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작다는 뜻이에요. 네, 고마워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여러분들, 자 이번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가까이 오세요. 네네. 65인치 되신 분들은 소파에 앉아서 봐도 보일 겁니다. 하지만 42인치 TV 보고 계신 분들은 네. 바로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하고 제약바이오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중에서 펩톤하고 인베티지랩 이 종목들이 인베티지랩 죄송합니다. 잠은 못 잤어요. 여러분들 이해해줘야 돼요. 밤 11시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투심을 개선을 해주면서 네. 제약바이오 쪽으로 중소형주들이 올라갔죠. 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전부터 이 위고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호재성이 나왔었어요. 근데 시장이 안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PCI 발표가 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끌어주면서 이 부분이 받쳐주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투심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쪽에서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코스닥 쪽이 어느 정도 투심이 또 개선이 되어줬고요. 이거로 인해서 코스피를 또 끌고 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들이 상승이 되었고,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지금 임상 아니면 임상에 대한 기대감 뭐 비만 치료제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 비만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바이오 회사들이 은행 바이오 뭐 임상, 인상, 이상
여기 수없이 돈들이 많이 아, 투자가 네, 되잖아요. 네. 수없이 돈들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또 은행에다 대출을 받아야겠죠. 근데 고금리면은 어느 정도 바이오주도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는 사실 위고비 비만 치료제 아니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고비까지 해가지고 그 명분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자,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오늘 상승한 섹터는 또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네. 오늘은 그다음엔 조선주하고 재건입니다. 재건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늘 저기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아나운서님 이제 수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달러 있잖아요. 네. 달러. 네. 달러를 외국에서 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칭찬해 줄 만한 일이에요. 그럼요. 이게 동해가스랑 뭐 한국가스공사가 뭐 외국에서 달러 벌옵니까? 달러를 주기만 하지. 그것보다는 네. 이 조선 배를 만들어가지고 달러를 버는 이런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이 어느 정도 저는 더 가치성이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 슈퍼사이클 얘기만 들었는데 정말 이제는 조선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도 상승됐지만 오늘 좀 약간 좀 윗꼬리가 다리고 좀 많이 그래요? 빠졌어요. 네. 윗꼬리가 다리고 빠져가지고 조선주는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오. 이 재건주 우리 젤레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님이 네. 솔직히 많이 힘들죠.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쟁이 지금 바이든 제가 볼 때는 네네. 이 어제 젤레스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음, 이 전쟁 너무 힘들다. 뭐 힘들다고 직접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전쟁 너무 힘들지만 이걸 어서 빨리 종결을 해야겠다. 종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그쵸.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 얘기 왜 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팩트 하나입니다. 저번 주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네. 대통령의 토론회를 보고 느낀 것 같아요. 토론회를 보고. 토론회 보고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미래가 어둡다. 젤레스키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되는 네. 게 더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음.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내가 나서서 종결시킬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젤레스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에 종전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목표기 때문에 네. 이 목표 하에 그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오늘 재건주도 올라갔던 거죠. 전문가님 사실 그렇다면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이전에 그동안 뭐 유가 상승,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됐던 전쟁 자체가 종결이 된다면 어쨌든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 아닌가요? 그렇죠. 금전적으로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네. 먼저 금리 인하부터 해야 합니다. 어. 잘 생각해 보세요. 네네. 전쟁이 종결이 되면은 이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보통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반면으로 생각하면은 네. 전쟁이 종결이 되고 네. 그다음에 경제가 좋아진다. 아. 경제가 좋아지면은 이 유가가 곤장에서 그만큼 기름을 많이 돌린다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네네. 기름을 그만큼 많이 돌리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네. 어떻게 보면 경기는 너무 좋다. 경기는 너무 좋은데 그 전에 먼저 금리 인하가 선빵을 먼저 날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지. 좋긴 하지만 일단은 금리 인하가 선행되어야지 전쟁이 종결이 됐을 때도 이 부분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가자지구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화면에 밑에 나오고 있는데 이 가자지구. 네. 저는 좀 우리 아랍인들, 네. 그 이스라엘, 그다음에 무장자 단체, 하마스. 그다음에 하마스, 네. 이라크. 이 아랍인들이 좀 탈무드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전쟁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번에도 이란 쪽에서 이제 그 이란하고 미국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란 대통령이 사실 미국산 헬기 타고 가다가 죽었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별살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랍인들 때문에 약간 좀 시장이 좀 휘청휘청 거릴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랍인들이 조금 약간 안전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자지구 뭐 재건 이슈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사실은 불확실한 부분이 네, 크기 아직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한 섹터 목록을 보시고 있는데 일단 방금 보여드렸던 제약 바이오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오늘 선방을 해준 섹터였죠. 특히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진펜트라의 보험 청구가 본격화됐다라고 하면서 급등이 나와줬고 뭐 뿐만 아니라 오늘 중소형주단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인벤
TMTG랩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물론 앞으로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심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이긴 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공략하기에는 바이오주들은 약간 항상 임상에 대한 어떤 성패가 너무나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바이오주를 직접적으로 공략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유망주들로 꼭 공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공략해드릴 종목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과연 앞으로 유망한 종목 어떤 종목일지 오늘 상승한 섹터 한 가지 더 볼까요? 아, 벌써부터 눈이 감기고 있어요. 큰일 났네. 자, 여러분들 눈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오늘 마지막 세트로 상승한 종목은 2차 전지하고 오. CSA입니다. 반도체 CXL이죠. 네, 반도체 CSA입니다. 네. 자, 옆에 화면 보시면은 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이 자, 여러분들 여기서 2차 전지가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은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은 SK 하이닉스만 올라갑니다. 어. 근데 그 반도체하고 AI하고 엮여 있는 이 중소형주들은 그냥 또 스키장을 가고 있죠. 왜 반도체 엔비디아가 오르면은 SK하이닉스만 오르고 중소형 반도체주들은 오르지 않는가? 왜 그런가요? 왜냐면은 SK 하이닉스만 솔직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요. 과거에는 그냥 이게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니까 전체적인 투심을 개선했지만 반도체주는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2차 전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달라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빔이 움직여주면은 삼성 SDI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NNF, 포스코 퓨처엠이 상승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이 움직이면은 반대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빔이 같이 움직여주는 거죠. 같이 움직여주고 그리고 그 외에 중소형주도 같이 움직여준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부터가 핵심 포인트고요. 2차 전지 중소형주들이 같이 움직여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후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 CSA 사실 삼성이 지금 HBM 쪽으로는 하이닉스한테 밀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삼성이 그렇다고 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BM 메모리에도 또 다른 옵션이 이 CSA, CPU 쪽을 패키징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이 CSA 쪽으로 삼성이 계속 배우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오늘 CSA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장 마감 전에 오키스전자, 그다음에 엑시콘이 상승해 주었는데 네. 어디까지나 좀 삼성만의 특별 호재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했을 뿐 네. 아직까지는 오늘 엔비디아가 또 떨어지고 있으니까 내일 또 반도체 쪽으로 좀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물려도 괜찮은 시점이 저는 2차 전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얘기하겠지. 야 너도 뭐 다른 전문가처럼 뭐 몇 년 동안 묶여두면 괜찮다 이런 얘기하려고 2차 전지 갖고 있어라고 하는 거냐? 네. 뭐 그리고 이제 내연 기간이 이제 그게 바뀌니까 이제 2차 전지 갖고 있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김치국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내가 말하는 거는 지금부터 상승할 타임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 그리고 2주 동안 조정이 되었던 거 여러분들 한 번에 회복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6월 달 초 들어서 2차 전지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2주간의 상승을 뒤로하고 또 다른 2주 동안에는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다시 그 2주의 조정의 끝에 반등이 찾아올 시기다. 지금 하반기의 시작에 정말 2차 전지주가 그래도 이제는 주도주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 증시 한창인데 뉴욕에서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는 게 발표가 된다면 이제 어쨌든 쉽게 말해서 미국의 경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미국의 경기가 아직도 좋은지 혹은 약간은 둔화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내일 아침 방송쯤에는 어떻게 지수가 발표가 됐는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상승한 섹터를 좀 봤는데 다음으로 알아볼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환율에 대해서 엄청나게 혼란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금리나 기대감에 따라 환율이 떨어졌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도 정치적 사례도 어느 정도 환율을 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정세가 환율에 또 영향이 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늘 보합을 하다가 마지막에 상승을 마감이 되었는데 네. 프랑스에서는 일단 마크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에서도 7월 4일 날 이제 조기 총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란 쪽에서도 이제 총선이 남아 있죠. 네. 근데 이 세 국가가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 자본은 흔들어대고 있어요.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전 현직 대통령들이, 전 현직 총리들이 자리가 위협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환율이 약간 좀 유럽은 유로세하고 있거든요. 네. 그 유로세가 떨어지면은 환율이 또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상승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단기간일 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그 부분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여러분들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동안 제 교육을 받으신 우리 시청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네. 초면에 대놓고 지금 초면으로 보는 분들은 제가 좀 특이하고 신기하죠. 되게 신기하실 겁니다. 네. 하긴 뭐 저 같은 전문가가 없으니까요. 그게 이유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객관적인 시장 상황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 부분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6월 취업 수당 청구는 증가가 된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취업 수가 많다고 하면은 그만큼 미국 경기력이 노동력이 많이 안 좋구나. 그렇습니다.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의 경기 부양책인 금리 인하가 될 수가 있겠구나. 네. 이게 첫 번째로 저번 주 목요일 날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하나 줬고요. 그다음에 이 PC 소비자 지표. 즉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갑을 열었는데 돈이 없어요. 지갑 열었는데 돈이 없어. 네. 근데 지갑이 돈이 없어가지고 문을 열었다는 것보다 이 지갑 속에 돈은 있는데 안 사야지. 꺼내지를 않아요. 꺼내지 않는 겁니다. 꺼내지 않는 겁니다. 네.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 지표가 어느 정도 소비자가 어느 정도 물건을 살 때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돈 쓰게 만든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내일 우리 파워 의장님이 네. 내일 발표를 합니다. 파워 의장이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6월 21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파워 의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네. 취업 수당 청구 네. 증가가 되면 취업 수당 청구가 증가가 되면은 네. 금리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한 발짝 더 앞설 걸. 그리고 이번 PC 발표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지표들이 또 둔화가 되면은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말한 대로 지금 다 지표가 나왔네요. 다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다 지표가 나왔고 네. 이제 좀 있으면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네.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기 전에 이게 어느 정도 둔화가 되면 좋고요. 일단은 이 두 부분이 파워 의장이 뱉은말이 있으니까 뱉었잖아요. 그렇죠. 파워 의장이 뱉었으니까 이제 네. 기대감에 따라서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해서 또 두 번째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구체금리요 그동안 수급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증시에서 자금들이 빠져가지고 그 자금들이 구체금리 쪽으로 다 올라갔던 거죠. 여러분들 이 구체금리가 어제 올라갔던 거는 프랑스, 영국에 의해서 구체금리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왜 구체금리가 상승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죠? 그리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신 분들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금리가 어느 정도 파워 의장이 내일 비주기적으로만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구체금리에서 자금들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금들이 빠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 자금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우리 국내 증시는 환율에 되게 민감해요.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안 왔으면 뭐하고 있습니까? 이 국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삼성이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삼성이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 환율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렇죠? 환율. 이 환율이 계속 발음이 안 돼가지고 환율이 계속 조정이 되면은 네. 그 자금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단타하기에 되게 좋은 시장이거든. 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솔직히 엔비디아가 떨어져도요.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뭐 보합이면은 정말 성공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 얘기대로 환율에 의해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SK 좋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바이바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조건이 환경 조건이 된다고 하면은 국내 시장은 투심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율이라는 말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환율이 뭐 높은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1,400원 넘는다까지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래도 오늘은 1,382원대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계속 환율이 내려가 주기만 한다면 국내 시장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금리 인하 그래서 언제 하느냐 전문가님은 며칠 전에 9월쯤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왜냐? 지금 6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 6월 PCE 지수, 즉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가 되면서 경기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모든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카드인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다고 했는데 7월 2일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실업도 높아지고 있고 또 개인 소비 지출도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시점이 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만 해준다면 국내 시장 환율 하락하고 또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대내외적인 변수가 있긴 한데 보니까 그 프랑스 총선이 사실은 극우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뭐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가님 뉴스를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극우 정당이 이기기는 이겼대요. 네. 근데 그 생각보다 크게 이기진 않아서 다행히도 지금 유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달러가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내일 달러 된다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완전 이거 프랑스하고 저거 영국은 지금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불장을 봐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 자, 지금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네. 단순히 좀 약간 좀 테슬라 관련주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6% 넘게 상승 중이에요. 자, 일단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나 보고 있죠. 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네. 내일 우리 종목도 불장일 겁니다. 오. 자, 일단 우리 종목 제일 첫 번째 TCST부터 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테슬라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데가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아. 오늘 TCST 0.53%좀 상승이 됐어요. 이게 그리고 놀라운 게 어, 장 초반에 3% 빠져가지고 네. 제가 오늘도 빠지는구나 이랬는데 네. 어떻게 상승 마감을 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장마감 전까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요. 말아 올렸어요. 말아 올렸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TCST가 네. 제가 말입니다. 1시간 동안 이 모니터에 크게 봤어요. 네. 크게 보면서 지금 눈동자에 제가 초점이었는데 왜 눈동자 초점이냐면은 수급이 35 그러다가 4천 0.23% 올라가.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이 또 2천 배 0.35에서 또 0.105 돼. 그걸 2시간 동안 긁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약간 기간이 조금 들어오는 거구나. 기간이 들어오고 있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빼고 있는 거구나. 어. 그래서 제가 장 마감하고 한번 봤죠 TCST를. 왜냐면 TCST가 장 마감하기 전까지는 네. 이게 기간이 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막 올려기만 하면 그냥 파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그 파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마감 전까지 제가 안 봤다가 마감 후에 봤는데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기간이 지금 10일째 매수 중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보고 있는데 10일째. 저희가 지난주에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도 꾸준히 매수를 해서 지금 11거래일째 네. TCC스틸이라는 종목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누울 자리 제대로 누운 거예요. 2달 동안 누웠거든요. 그래요? 이제 좀 일어날 때가 됐어요. 기관이 이렇게 순매수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전문가님? 사실 전환사채, 네. 이 전환사채로 500억 정도를 이제 자금을 조달을 성공했고 그걸 유증을 했습니다. 그걸 유증을 했으면은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이 법인이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돈의 추처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고 이게 펀드사, 헤지 펀드사한테 자금이 오는 거 추처가 정확히 돼야 이 기관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네. 어머니 아버님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왜요? 연금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국민연금.
근데 전화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는 20년 후에 받거든요. 네. 20년 후에 연금을 받는데 네. 그때 우리 연금을 지금 TC세트에다가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이 사고 있나요? 네, 국민연금이 12일 동안 사고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다른 기관들도 사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 건데 네. 이 500억이 증가가 됐고 저번 주 금요일에 한 12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들이 사고 파는 건 뭐 솔직히 뭐 상관할 게 없습니다. 개인 네. 투자들은 그 0.25만 올라도 아이 좋아야 하고 그 판매하니까요. 응. 근데 우리 기관들이 계속 12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 삼성도 이렇게 기관에서 매수하지 않아. 나 갑자기 얘기하니까 흥분이 되네. 네. 삼성도 이렇게 사지 않아. 여러분들 삼성도. 그럼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오. 여러분들 그리고 기관들이 왜 살까요? 네.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매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솔직히 이 12일 연속으로 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TC세트는 네. 이 니케 금간판, 공장 출하량은 20톤에서 60톤으로 증가를 시켰어요. 3배나 증가를 세 시켰나? 배나 증가시켰어요. 네. 세 배나 증가시켰고 그다음에 이 지금 기관에서 들어오는 수량을 보면은 PD님 죄송한데 그 마우스 부분은 그 밑에 최근에 10만 주 이상 들어온 부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동그라미가 보여지지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체면 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체면 거는 거 아닙니다.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왜 네. 그러냐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죠. 그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표들이 자꾸 둔화가 됐었어요. 지표들이 둔화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 기관들이 정말 중요시 보는 거는 네. 여기서 환율을 봅니다. 오. 환율을 보기 때문에 환율이 네. 떨어질 것을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계속 견인할 거라고 생각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기간이 뭐 900주, 800주 이 정도밖에 사지는 않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 동안 계속 매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관들도 이렇게 매집은 했지만은 물려 있다는 거. 그게 우리가 할 만하다는 거예요. 오. 그게 우리가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더 사겠네요. 앞으로 더 살 거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거 더 사지 않아도 네. 지금 기관들이 편단가를 계속 맞춰서 기관들 또 수익일 수가 있어요. 어. 하지만 그 기관들이 한 곳에서만 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가짜의 편단가는 틀릴 거였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네. 우리는 58,800원에서 59,000원 사이가 매수가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달 동안 정말 N자를 왔다 갔다 했어요. 하지만 추매 없이 여기까지 올라온 만큼 마무리 좋게 우리가 해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TC세트는 테슬라 쪽이 지금 현재 4680 원통형 배터리 너무 기술력이 어렵다. 못 만들겠다. 그래. 해가지고 여기에 부분에서 반사 이익으로 TC세트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저는 TC세트 차트 자리가 과거 2월달에 올라간 차트처럼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항상 목표가 66,000원에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66,000원에 그 당이나 안 올라간 게 오히려 더 다행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66,000원까지 오늘 TC세트에 만약에 올라갔다고 하면은 못해도 20% 이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종목도 보니까 오늘도 뭐 윗꼬리만 각기 전투야. 그렇게 빠질 바에는 차라리 천천히 시간을 선택하고 천천히 우선의 형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TC세트를 계속 공략하고 한 놈만 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략해드릴 종목 바로 TCC 스틸이라는 종목인데 원통형 배터리에 쓰이는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기술력으로 가장 독보적인 기업이고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에 독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적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2월에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주가가 100% 급등한 이력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거의 그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가가 56,000원입니다만 66,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미국 증시 들여다보시면 테슬라 주가가 왜 계속해서 오를까요? 지금 6.36%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죠. 지금 테슬라가 기존에 자체적으로 4680 배터리를 만들다가 너무 힘들다. 이거 수율도 안 나오고 너무나도 생산 단가가 비싸다 하면서 직접 생산을 포기하고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통해서만
공급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업의 직접적인 수혜가 갈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TCC 스틸이라는 종목이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용 니켈 도금 강판 독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기관이 11거래일째 순매수 중이고 오늘 장에는 외국인까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와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받아가시면 되겠고 카메라를 통해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저희가 더 구체적인 정보 드릴 테니 무료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무료라고 하는데 그러면 난 뭐 먹고 삽니까? 정말 뭐 잘 먹고 사시잖아요. 아, 그럼 이슬만 먹고 살아야겠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아, 배가 그렇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자 다음 점 이제 종목 얘기했으니까 다음 네. 장면 또 보도록 할게요. 네. 뿅, 뿅, 뿅. 뿅. 자,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반송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자, 뿅.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자 일단 그동안 코스피 코스닥의 과거 전적을 말합니다. 그 전적이요? 과거 전적. 무슨 전적이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떻게 흘러갔고 이제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어떻게 상승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맨날 뭐 황금 같은 종목 뭐가 있어요. 이 방송 보는데 이거 종목 보고 있는데 내가 시황 보려고 하는 게 아닌데 뭐 이렇게 처음부터 방송 보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 개별 종목들이 시장 환경에 맞춰줘야 상승하지. 이 종목 올라갑니다. 저 종목 올라갑니다. 요 종목 올라갑니다. 그 종목 올라갔으면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고 내가 먼저 내 돈으로 샀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모든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자료 준비해왔습니다. 네. 자, 그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는 그동안 끝없이 올라갔어요. 근데 솔직히 코스피가 뭐 네이버는 52주 최저가로 계속 떠지고 있는데 맞아요. 하이니스하고 그동안 동해가스, 이 하이에나 관련주, 한국가스공사가 그냥 우영주 꾸역꾸역 올린 것뿐 뭐 하여 종목이 더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특정 우영주들이 지수를 견인한 것뿐 투심이 개선이 되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게 악재가 있어서 그동안 시장이 빠진 게 아닙니다. 하이니스 쪽으로 수급이 쏠리니까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쪽으로 수급이 쏠리니까 그냥 특정 우량주만 지수만 올라갔던 것 뿐이에요. 근데 네. 언론에서는 하이니스는 얼마 더 간다. 얼마 더 간다. 그 우리 아들도 기자 쓸 것 같아.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코스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코스피 쪽으로 특정 운영주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돈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투자는 또 유한이 되어 있고 시장의 돈은 유한이 되어 있는데 이 돈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도 전에 네. 아무것도 확실히 딱 정해진 방향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운영주들만 올라가고 코스닥이 무너졌는데 코스피 차트는 지금 올라갔죠? 그러면 코스닥 차트는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코스피는 올라갔는데 네. 코스닥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어. 그러네요.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내가 못 봤어. 어. 주식 방송을 보면서. 저 V자가 이렇게 반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전문가들 반성해야 합니다. 맨날 주먹만 얘기하고 그 기법만 얘기하고. 네. 나 같았으면 똥패기 기법 갖고 왔겠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하고 다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뭔가 오지 않아요? 자, 코스피 쪽은 그동안 수급들이 다 쏠린 거예요. 근데 코스피 쪽은 전체적인 투심이 아니고 하이니스 쪽으로만 수급이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있는 에코프로비의 여러 가지 이 시가총액 종목들 이 종목들이 다 빠지니까 코스닥만 내역 꽂아받고 지금 스키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동안. 자, 그렇다고 하면은 코스닥은 철저하게 외면이 됐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부터 코스닥이 코스피를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일단 코스닥은 점지적으로 코스닥 쪽은 뭐가 있습니까? 중소형주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이기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중소형주들이 안 올라가니까 그걸로 투심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투심이 거래량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거다. 이걸로 본인들 합리화를 하고 있어. 근데 확실히 본인들이 시장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하면은 절대 여러분들 변명 못 합니다. 왠지 알아요? 내가 산 종목은 되게 좋은 종목인데 근데 그 종목이 올라갈 때 수익 금액만 보고 팔지 않고 보통 변명도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거는 포장을 할 뿐이지 욕심 때문에 못 팔고 욕심 때문에 본인도 소중한 자원을 쓴 거거든. 그러면 시장 환경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손가락을 잠그고
뭐 하루 거의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거의 안 하면 어때요? 그냥 은행보다 재테크만 더 좋게 하면 되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코스닥 쪽에서 수익 보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필수로 상승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에코프로비엠 상승에 전체적으로 투심이 개선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 상승이 되면은 2차 전지가 상승하면은 코스피 쪽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빠지고 반도체가 빠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국내 시장은 시가총액이 2차 전지가 더 많습니다. 미국은 반도체가 더 많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하이닉스 상승해봤자 그동안 뭐 했습니까? 반도체주 상승했습니까? 안 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거 뭐야? 돼지? 아이고 돼지 얼굴이 안 보이네. 네. 자, 보면 아니겠지만 하이닉스가 그동안 살이 많이 쪘어요. 음. 국내 시장의 수급들 다 먹었단 말이에요. 야금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뚱땡이 됐어요. 그래요. 저 보세요. 돼지 보면 알겠지만 아직도 계속 먹고 있잖아요. 저게 원래 만화에서 네. 원래 사람이거든요. 네. 먹다 보니 돼지가 됐어요. 먹다 보니 돼지가 된 거예요. 네. 비유 잘하시네요. 어쨌든 이 돼지가 네. 하이닉스 돼지가 수급을 그동안 야금 하다 보니까 비만이 됐어요. 네. 하이닉스한테 위고비 줘야지. 다른데 위고비 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그동안 수급을 다 빠먹었으면 하이닉스가 수급이 이탈이 돼야 합니다. 수급 다이어트 해야 된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왜 안 돼 이게?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대지 저금통이 깨져야겠죠. 네. 대지 저금통이 깨져야 이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수급들이 다른 종목들로 다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로 다 분산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분산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악재 없이 빠졌잖아요. 네. 다 기술적 반등으로 천천히 다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또 계속 볼게요. 마지막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그동안 이 하이에나. 이 하이에나. 하이닉스, 영인만항, S모비, 소유가스, 고속도로, 가스관, 시추, PT배부, 전선주, 편납기, 음식료, 화장품 이 종목들 이 하이에나 수급들이 다 빼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조용필 가수님의 뭐죠? 키리만자로의 표범. 아, 맞죠. 키리만자로의 표범 맞나? 맞아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잖아. 이거는 갈 수는 없잖아. 갈 수는 없잖아. 네. 그러면은 주식으로 따지면 바람처럼 수급들이 왔다가 추격 매수한 사람들만 죽었잖아. 이거는 너무 슬픈 노래네요. 왜냐면 하이에나가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튀잖아요. 그만큼 윗꼬리가 네. 많이 심한 시장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들이 그동안 상승했던 거는 그동안 시장이 정확하게 반영성이 안 나온 상황에서 투심으로 그냥 올라갔던 것뿐이고 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NNF도 종목이 상승하고 TCCT도 상승이 될 거고요. 테슬라 주가에 따라가지고 내일은 국내 시장은 시가총액의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네. 내일 투심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2차 전지 종목 아니더라도 2차 전지 투심이 지수로 견인할 거고 내일은 코스닥이 코스피에 끌고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이제 방송 시간이 정확히 3분 남았는데 사실은 전문가님이 말을 굉장히 빠르게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은 카메라로 QR코드 잠시 스캔만 하시면 더 많은 정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고 마지막 한마디 더 하시고 싶으세요? 전문가님? 제가 말을 빨리 하니까요. 네. 우리 저번에 조카가 왔는데 조카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형 보니까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나오던 감상범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막 지하철 많이 하는 것처럼. 오, 느낌이 있는 것 그만큼 같아요. 전달 내용을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요. 끝나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네네. 오빠 몇 시에 와? 끝나고 하면 1시 정도 되겠지? 오빠 그게 외박이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빨리 방송 정리하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어차피 내일 오전에 11시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와서 또 좋은 정보 전해드릴 거거든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는데 다 못 전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1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엔비디아의 상승에 힘입어서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갈아치웠고 여기에 수혜를 본 것은 우리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뿐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빨아들였던 수급들이 조금 분산이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전반적인 중소형주들의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고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진짜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미국에서 경기 둔화가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너도 나도 함께 올라주면 여러분들의 종목도 함께 오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방송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밤 11시 방송 처음으로 진행해 봤는데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의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